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일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이 시간은 내 섹터와 내 종목을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추세가 이어질지 또 하락 추세로 갈지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일 상당히 기분들이 좋으셨을 텐데 오늘 또 체감지수가 한껏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전격 금지 발표가 주말 동안에 좀 이루어졌죠. 정말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좀 즐기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2차전지 몇몇 소재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이렇게 수급을 크게 좀 어지럽혔구나, 이런 것도 한편으로 생각했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결코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러한 사태가 있었고 한편으로 시장의 단기 왜곡 현상도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에 지금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전일은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공매도에 따른 금지에 따른 어떤 수급 부재가 좀 해결되는 모습, 오늘은 너무 또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 같이 좀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떤 섹터가 좀 움직였고 앞으로 향후의 움직임 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오늘 다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주도주 쪽이 좀 많이 흔들린 모습이었고 전일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2.33% 빠진 채 2440선 언저리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824포인트, 1.8%가 빠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먼저 좀 하나씩 연동성 관계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과연 글로벌 증시, 지금 오늘 같은 충격파가 있었을 때 전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다면 충격파는 좀 더 컸겠죠. 변동성 국면인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 과대녹복 구간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올라왔고 그 올라온 이유, 또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제거되었는지 세 가지를 총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중동이 있었고요. 약자로 쓰겠습니다. 금리가 있었고 침체, 경기,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제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동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핵 사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불성설이고요. 네.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중동 리스크는 이제 분명히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연일 글로벌 외교 정책을 좀 보더라도 휴전해라, 이런 내용 이야기. 그리고 연동성 관계에서 유가가 150불 간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80불 언저리. 오히려 28 전쟁 터지기 직전보다 유가가 더 미칩니다. 완벽하게 제거됐다 보고. 오늘 금리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지난주에 불확실성 제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9월 동결, 11월 동결,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패드워치에서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최종금리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최종금리 어느 정도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정으로 투심은 기결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최종금리 확정에 대한 투심이 좀 기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 오늘 이게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침체, 경기 침체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일목요연하게 공부를 잘하려면 침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지표 참고해야 되겠죠. 쉽게 어려운 용어 필요 없습니다. 잘 나오면 안 좋습니다. 네. 못 나오면 좋습니다. 영어로 좀 쓰면 굿이면 X고요. 배드면 O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주 금요일 비농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농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중요한데
가이던스만큼 안 나왔죠. 미국 시장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핫한 고용 삐걱거리고 있다. 네. 삐걱거리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이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가 좀 흔들릴 때도 동결을 진행한 부분 같고요. 뭐 이 부분은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단일적인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 다 이제는 모두 좀 우호적이라 봅니다. 중동 리스크 제거, 금리 제거, 이 경기에 관한 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GDP를 발표할 때도 예비치, 수정치, 마지막에 확정치 이렇게 세 단계로 발표를 합니다. 계속 바꾼다는 거죠. 뭐 단일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해가고 있다. 적어도 그렇게 스탠스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께 이제 근거를 좀 대봤고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것에 따른 반등으로 역시나 나스닥 포인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물 차트 모습이 아니고 선물 차트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뭐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도 내년 1, 2분기까지 가능해 보이죠. 가능해 보입니다. 단지 지금은 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어제부터 양봉이 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과열된 모습 내지는 피로도가 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기술적으로 좀 음봉 구간인데요. 키 맞추기를 좀 할 텐데 내일 우리 국내 시장에 야간 선물이 양봉으로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황 요소, 불안 요소들은 제거가 돼가고 있다. 자, 그런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올랐죠. 코스닥이 참 몇 년 만에 사이드카를 다 봤습니다. 상승폭이 대단했는데 저도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올지는 몰랐는데 결국은 외인 어떤 수급보다는 공매도 금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쇼커버링 물량이었다고 좀 확인이 되고요. 단지 오늘 과정을 보시게 되면 5일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코스피 약간 키 맞추기 과정 이렇게까지 진행이 좀 됐어요. 현재는 우리가 뭐 오늘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일단락 짓고 뭐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좀 키 맞추기로 진행이 된 것 같고 단지 수급 유입에 대한 연속성은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장대 양봉이 뜨게 된 이유가 2차전지 소재 파트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 대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연속성이 저렇게 많이 띄웠는데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강한 반등이 나와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좀 상한가로 직행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바로 밀렸거든요. 단기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좀 써봐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수급 불확실성 요 부분하고 지금 그렇죠? 분명히 이게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펀더멘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만 보게 되면 양대 지수 우리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은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 분명한 건 펀더멘탈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단기 수급 부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일일천하로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적으로 수급에 따른 변동성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 단기 수급 때 펀더멘탈 이 문제가 섹터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죠? 오늘 2차 전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단기 수급이 전일은 이어졌지만 금일은 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나 좀 펀더멘탈이 아직 개선 안 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전기차 보조금, 그 다음에 리튬 가격 하락,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좀 우세가 됐고 단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결론은 내지 말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은 또
그렇게 많이 어제 반등도 안 나왔지만 오늘 또 빠지진 않았어요. 단기 수급이 특히 좀 들어왔습니다. HBM 관련적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특히 소재 파트가 급등락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은 소재 파트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모습인데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소재 파트에 관해서 추천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늘 2차 전지 장비만 계속적으로 저 김민주는 좀 추천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 파트에 관한 성장성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 규모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4분기를 좀 지나서 내년 한 전반기까지는 단기간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오늘 한 문장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2차 전지에 웃고 울고,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전일 뭐 방긋 우셨을 거예요. 뭐 조금 기술적 매매를 해서 진입했는데 속절없이 좀 밀려버렸으니까 뭐 60일선에 사신 분, 뭐 121선에 사신 분, 241선에 사신 분, 네. 속절없이 좀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어제 단일 반등이 좀 나왔어요. 쫙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오늘은 역시나 이제 이 단기 수급 부재라고 써야 되겠죠, 뒤에. 네. 이게 이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하루 됐잖아요, 지금. 어제 빼고 나면. 단기 수급 부재가 아직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먼저 갖고 왔는데 오늘 2차 전지 소재 파트 종목이 모두 다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10% 넘게 떨어진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코프로는 좀 덜 떨어졌어요.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기대감이었다. 공모 청약이라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이 기대감이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좀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떨어진 종목이 어땠는지. 자회사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그럼 비행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을 봤느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 오히려 소재 파트 안에서. 오늘 LNF 이런 종목들은 1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긴 했지만 지주사보다는 더 큰 낙폭. LNF를 상당히 걱정들 많이 좀 하시던데 LNF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부터 배터리 3사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15% 빠졌죠.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에 공매도 전격 금지에 따른 것이 오히려 지금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살얼음팔입니다. 네. 단지 이 길, 그렇죠? 우리가 뭔가 주가가 상승 요인으로 갈 수 있는 등락 과정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특히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하나 모멘텀이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만 좋으면 안 되겠죠. 2차 전지 소재 파트로 좀 넓게 많이들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가 오르면 어쨌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살얼음판이 이 공매도 전격 금지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전일 분명히 수급 부재에 따른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그것이 진행됐느냐? 단기 소진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결국은 무엇이 지금 2차 전지 소재의 지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 우려. 저는 뭐 장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네. 펀더멘탈 우려에 대해서 단기로는 보는데, 단기로는 보고 있어요. 단기로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찌됐건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도 수급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개인 수급. 그렇죠. 물론 시장 조성자한테는 공매도를 계속 하게 해줬어요. 뭐 좀 불만이긴 한데 어찌됐건 예전만큼 이 개인 수급들이 대동단결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수급이 균열되고 있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전지의 가격, LNF라든지 등등의 종목들 그 가격 레인지 범위 또는 라인이 내가 매수하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다. 내지는 펀더멘탈에 대한 단기 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도 주가가 올랐어야죠. 오르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 단타 이런 꾼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꾼이면 다행이죠.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 단타를 이렇게 지향하는 쪽은 아닙니다만은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니에요. 항상 그 상위 고수 트레이더들은 있기 마련이니까 단지 여러분들은 상위 고수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그들은 늘 10년, 7년, 8년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죠? 끊임없이 실패와 성공을 이룩해 가면서 자기 걸 만든 거예요. 단기간에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의 단기 상승으로 가는 부분은 단기 상승 요인이 지금 부재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2차전지 그 상승의 펀더멘탈 우려가 장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총 3가지입니다. 늘 정리 딱 해드리잖아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가장 큰 게 보조금, 그죠? 두 번째가 뭐 리튬, 그죠? 원자재 가격 등등.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기간에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가를 보더라도 보조금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자원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면 어찌됐건 이제 하향 평준화가 좀 돼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말할 거 없죠. 단지 우리가 위안거리 찾다면 매출액 성장은 되고 있었으니까 규모의 성장은 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수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수급이 녹록지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그 좀 중립적인 어떤 이런 스탠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증시는 뭐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바로 보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에코프로 그룹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에코프로 머트리에서 공모 청약 기대감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주사 쪽 에코프로. 그러면 자 이런 게 이제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뼈대는 세웠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단기 상승 좀 갈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이잖아요. 저는 과대 낙폭 부분이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과대 낙폭 부분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는 게 15만 9천 원이니까 전일 어떤 고점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좀 가면서 등락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완벽하게 뭐 24만 원을 안착하고 연말까지 추세 돌파 이렇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너무 급등락이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수 프로 영역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데 그렇죠?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답 나와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2차전지 소재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수직 계열화를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5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단기로 뭔가 내가 단기 내지는 스윙으로 승부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서는 2차전지 장비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차트 모습은
조금 더 소재 파트들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코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등락 과정, 그죠? 좀 헤비한 등락 과정이 난 너무 싫다. 너무 시가총액에 비해서 급등락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다. 그러면 장비 종목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매매를 해도 이쪽이 좀 나은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더라도 워낙 안 좋았었고 바닥에 있었던 쪽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결국 뭐냐? 판가 하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죠? 이 문제가 없어요. 2차전지 장비들은. 네. 저는 지금은 가격 메리트 구간이 상대적으로 왔다. 우리가 어떤 그 전방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펀더멘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적 어떤 기대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재 파트보다는 2차전지 장비는 아직도 우호적이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뭐 PNT, CIS, A-프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반도체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급등락을 즐기시는 분들은 전일 2차전지 소재 파트가 상당히 매매하기 좋았을 겁니다. 또 좀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상승이 좀 반가웠을 거예요. 어제 뭐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재미없지만 안정적이고 시장 방향키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결국은 7만 전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고 HBM 수요는 견조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는 캐시카우가 된다. 이제 상단을 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증권사 1년 평균 목표치 가격을 보면 9만 전자거든요. 네. 뭐 저는 9만 전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분명히 8만 전자까지는 간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면 8만 전자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역시 견조한 수요다. 이 견조한 수요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거고, 예전에 기대감만 있었다면 기대감 플러스 실적,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등락 과정에서 확실히 조금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BM 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글로벌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주지 않습니까? 결코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현물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모습인데요. 확실히 지금 미국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반도체예요. 400불 언저리부터 단숨에 457불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죠? HBM, AI 반도체는 성장주이기도 하면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수요 증가가 있다. 양대 산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돌아오면 역시나 등락 과정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느덧 하이닉스 13만 3천 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뭐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뭐 내년 전반기 되면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반도체가 변동성 국면에서는 대안이 된다. 그죠? 변동성 국면에서 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대장주 할지 후발주 할지 정하시면 되고, 여전히 기대감 모멘텀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한 달 동안 5%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뭐 매매 잘한다. 그러면 HBM 한미반도체 보시고요. 뭐 나는 조금 안정적인 거 보고 싶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난 바닥권에 있는 거 전문가님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동진 세미캠, 이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셔라. 자,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됐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감 크게 가지지 마십시오. 2020년도와 시장 환경 여건이 틀립니다. 그때는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시기였고 시장이 바닥 국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시장에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제부터 다시 투자 기간과 매매 기간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단기간에 지수 2650선 고점 갱신 가능성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섹터 및 종목 선별화 과정이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내 종목이 추세 상승과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 수급 유입된다. 그것이 곧 이꼴 종목 상승이다. 연결고리 집중하십시오. 아직도 시장의 수급 견인차를 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공략해라. 숲은 바로 봐야 됩니다. 늘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자동차 부품, 그리고 공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잘 봐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고 오늘 저녁 또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